이분 앞에는 정통 발라더, 발라드 새손 등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데 정작 본인은 바라는 수식어가 없대요.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 목소리로 설명되는 가수가 되고 싶다네요. 봄날의 밤처럼 포근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분이죠. 오늘 설레는 초대석 가수 정승환과 함께합니다. 이분의 목소리에는요, 풋풋함부터 설렘, 아련함부터 애절함까지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가수 정승환 씨 모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승환입니다. 사실 요 시간에 KBS에서 승환 씨 목소리 듣는 게 좀 신기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한동안 작년까지였죠. 그쵸. 요 시간대 또 옆방송국에서 네, 음악의 숲을 지키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대가 있다면 님도요. 네, 이 시간에 승환님 목소리를 들으면 숲디가 떠올라 반가우면서 애틋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숲디였어요? 네, 제가 진행하던 프로그램 이름이 음악의 숲이어서 숲디라고 아, 불러주셨어요. 와, 네, 귀엽다, 숲디. 네. 밤 12시 프로그램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어때요? 사실 그 가장 좀 친근한 시간, 어떻게 보면 제일 편안한 시간이고, 특히나 이 시간대에 이렇게 라디오 스튜디오 안에 있는 게 저한테 일상이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그럼 이 시간에 이제 뭐 스튜디오 안에서 주로 보내셨을 것 같은데 네. 요즘에는 뭐 하면서 이 시간 보내세요?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앨범이 나오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늦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아침 스케줄들이 많아서 네. 요즘에는 원래 제가 되게 늦게 자거든요. 새벽 라디오를 이제 하셔서 아시겠지만 네, 하다 보니까 밤낮이 되게 바뀌어서 그게 맞아요. 되게 익숙하게 지내다가 최근에는 조금 이 시간쯤부터 좀 자려고 좀 눕는 편이었던 것 같고, 앨범 나오기 전까지는 한창 작업하고 있을 시간이었죠. 예. 보통 이 시간대 작업을 예, 뭐 하시나요? 한창 하고 있을 시간이거나 어떤 때는 이제 이 시간에 막 시작하거나. 이 시간, 그럼 예. 언제 끝나요? 거의 아침이 예, 돼서? 항상 거의 아침에 작업 끝나고 아침 막 다 밝고 나서 남들 출근할 때 자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새벽 시간이 뭔가 감수성이 풍부한 시간이라서 그런 걸까요? 사실 그거는 좀 그냥 끼워 맞추는 것 같고요. 그냥 패턴이 그냥 그렇게 아, 네, 돼버린 거죠. 예. 오랜만에 이렇게 KBS 심야 프로그램에 와주신 승환 씨의 모습 저희가 또 동영상으로도 촬영을 하고 있어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끝난 뒤에 KBS 쿨 FM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사연은 승환 씨가 소개해 주실래요? 네. 썸머고 어웨이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와, 대박. 설레는 초대석에 정승환님이라니. 설밤 스포일러에서 정승환님 신곡 얘기 나와서 설마 나오는 건가 했는데 정승환 씨 팬이자 설밤 애청자로서 너무 설레고 기분 좋아요. 진짜 제대로 설레는 밤이겠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저희가 이 설밤 스포일러라고 네. 곧 발표되는 뭐 새로 발표되는 앨범이나 영화 소개해드리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그때 승환 씨 새 앨범 나온다고 아, 소식을 네네. 전해드렸거든요. 아유, 감사하네요. 근데 설밤 나오신다는 얘기까지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일단 그건 너무 큰 스포인 것 같아서 참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예. 설밤 스포일러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승환 씨 새 미니 앨범 5마디 얘기를 한번 또 해보죠. 네. 제목이 왜 한마디도 아니고 2마디도 아니고 5마디인 거예요? 일단 이 앨범 EP의 수록곡들이 이제 총 5곡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마디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는 어떤 음악 한 곡 혹은 어떤 뭐 어떤 예술이 됐던 되게 이제 어떤 말하지 못한 어떤 한마디에서 좀 시작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특히나 발라드는 그런 경우가 많고 뭐 이별이라던가 뭐 짝사랑이라던가 뭐 이런 고백 이런 것들이 결국엔 사실은 한마디로 충분한 말들인데 거기서 이제 좀 확장이 된 세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서 5마디가 되었다라는 좀 의미를 좀 넣어봤습니다.
어. 그러면은 처음부터 5곡을 만들어야겠다고 5마디로 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러진 않았어요. 약간 만약에 그런 건 여섯 아니에요? 곡이었다면 여섯 아 6 마디였겠죠. 마디가 됐을 예.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5곡이 딱 적당한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름을 붙여볼까 하다가 이제 5마디 음. 좋겠다 해서. 음흠. 네. 앞에서 승환 씨 목소리에 아련함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새 앨범 요 타이틀곡 제목부터 되게 아련해요. 친구, 쉼표, 그 오랜 시간. 이 곡을 맞아요. 3분이 작사를 하셨던데 이게 가능한 라인업인가 싶었어요. 유희열, 김이나 그리고 정승환. 네. 거의 뭐 어벤져스 느낌인데 어떻게 이렇게 3분이 뭉치게 된 거예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되게 어벤져스 같은, 그러니까 저를 네. 제외하고 아니에요. 엄청난 승환 씨도 분들이신데, 포함해서. 예, 근데 이제 유희열 선배님께서는 저희 회사 대표님이시기도 하고요. 곡을 만들고 나서 이제 가사를 만들다가 원래는 이제 이별 테마로 곡을 가사를 만들었었는데 조금 멜로디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음. 좀 짝사랑 테마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고백하는 느낌의 곡인데 슬퍼야 하니 짝사랑 테마를 잡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뭘 어떤 설정을 넣을까 하다가 이제 친구 사이에서 어느 한쪽이 좀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설정을 좀 넣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가사를 쓰고, 원래 이별 테마로 곡을 만들었을 때도 이제 김이나 작가님께서 함께 도움을 주셨는데 네. 이렇게도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김이나 선배님도 써주시고 유열 선배님도 각자 쓰고, 뭔가 좀 이렇게 그 같이 좀 조합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어. 다행스럽게도 정확한 워딩은 좀 달랐지만 아무래도 근데 어떤 맥락이나 내용들, 그러니까 뭐 단어가 좀 다를 뿐이지 같은 말을 담고 있는 어떤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겹쳐서 사실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다들 이 곡을 뭔가 듣고 비슷한 걸 떠올리셨나 보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오. 신기하게도. 네. 그러면 이 아련한 제목 친구, 그 오랜 시간 이거는 그럼 누가 지으신 거예요? 이 제목은 유희열 선배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음. 제목을 되게 제가 제목을 되게 못 지어요. 그래서 가사를 써놓고도 제목을 계속 못 짓고 있는 그런 곡들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 제목을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게 됐죠. 너무 잘 어울리는 제목인 것 같아요. 아유, 약간 감사합니다. 네, 짝사랑 느낌, 막 초여름 풋풋한 그런 소년소녀의 네. 사랑 느낌. 뮤직비디오도 함께 보시면 조금 더 맞아요. 진짜 좋아요, 뮤직비디오. 아, 보셨어요? 네, 저 이미 봤죠. 네, 되게 조금 더 뮤직비디오. 이입이 조금 더 수월하시지 않을까. 이 뮤직비디오 보시면 앞부분에 승환 씨가 내레이션도 하고요. 맞습니다. 직접 출연을 하셔서 짝사랑 연기 보여주셨는데 네. 댓글 봤더니 많은 분들이 요 중에 1분 36초에 열광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디냐면 그 짝사랑하는 그녀랑 같이 수족관 앞에 서 있다가 그녀를 아련한 눈빛으로 쓱 쳐다보는 맞습니다. 그런 장면인데 어떻게 여기서는 어떤 생각하고 찍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배우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연기를 어떻게 해야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같이 연기를 이렇게 하는 배우가 두 분을 섭외했던 건 이번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또 배우분들 사이에 있으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분위기도 이끌어 주시고 하셔서 조금 편하게 했는데, 이제 그 장면을 찍을 때는 나름 굉장히 열심히 찍었어요. 되게 제가 영화에서 혹은 드라마에서 봤던 어떤 짝사랑하는 남자의 표정들을 되게 떠올려 보면서 흉내내 보려고. 진짜 잘 표현하셨어요. 근데 네. 너무 그게 잘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뭔가 쓱 쳐다보면서 안 쳐다본 척 약간 네. 요 눈빛이 궁금하신 분들은 승환 씨의 새 뮤직비디오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드디어 승환 씨의 신곡 친구 그 오랜 시간을 들어볼 건데요. 네. 그 전에 딱 한 소절만 좀 라이브를 부탁드리려고 하거든요. 네네네. 지금 저희 또 카메라가 촬영 중이니까 촬영 카메라와 또 아이 컨택을 한번 해주시면서 이 친구죠. 네, 이 네. 친구입니다. 네. 아까 그 수족관 그 눈빛을 한번 수족관 눈빛으로요? 네.
이렇게 약간 짝사랑을 곁눈질로 가득 이렇게 담은 불러야 되는데 이러고 불러야 되는데. 눈빛을 한번 부탁드려봐도 네. 될까요? 널 좋아했나 봐. 나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말하면 더 어색해질까? 뭐 이렇게. 아, 네네. 네, 이 느낌 이어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정승환의 친구 그 오랜 시간. 정승환의 신곡 친구 그 오랜 시간 듣고 왔습니다. 음원 사이트 이 노래 밑에 달린 댓글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네. 되게 과몰입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갑자기 없던 남사친과의 사랑 때문에 설렌다고 기억이 조작되신 분도 있고 네. 꾸밈 없는 가사 그걸 또 꾸밈 없이 불러버리는 정승환 어, 국민 짝사랑송 되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국민 짝사랑송 짝사랑남 음. 이렇게 불러드려야 할까요, 애칭을? 저에 대한 애칭보다 이 곡에 대한 애칭이 딱 그렇게 불려지면 짝사랑송.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숲디가 그리운 요정님은요. 친구 그 오랜 시간 가사에서 친구한테 고백하면 다 망쳐버릴지 모른다고 고민하잖아요. 네. 하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DJ 시절 친구에게 고백해도 될까 고민하던 사연에 그 사람과 친구하고 싶은 건 아니지 않냐며 직진남의 모습을 보였던 숲디의 모습을 이러신 적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혹시? 예, 많이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라디오를 오래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연들을 만나니까 네. 그 중에 꽤 많은 사연이었던 게 이제 사랑 관련해서 친구인데 사실은 좋아하고 있다. 근데 이제 뭐 보통은 이제 이 관계가 망가질까 봐, 이 관계가 친구로서의 관계마저도 끝이 날까 봐 많이 망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라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 사람이랑 친구하고 싶은 거 아니지 않냐고. 그래서 뭐 좋아하는데 친구로 남고 싶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러면은 이번에도 친구 그 오랜 시간 요 가사 같은 사연이 온다면 이번에도 비슷하게 코멘트를 해주시겠나요? 그러니까 저의 상황을 이야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음. 그때는 뭔가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다라는 걸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왜 그러지?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겠구나는 생겼는데 그럼에도 이제 저라면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짝사랑을 이렇게 하면서 혼자 끙끙 앓고 용기 내서 말 못하고 혼자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뭐 고백을 하는 그러니까 스타일이신 거예요? 저는 굉장히 좀 누군가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면 굉장히 티가 나고 티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 그냥 아니구나라고 인연이 아닌 생각하는 거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가사 속의 화자랑은 되게 다른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좀 감정을 좀 이렇게 잡을까 하면서 되게 이런 뭐 드라마 같은 것들도 참고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었죠. 평소에 승환 씨랑은 좀 다른 느낌이군요. 네. 이 곡 속의 화자는. 네네. 취해 어스님이 이런 질문을 또 주셨네요. 이번 앨범에 2년 전부터 준비한 곡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노래가 세상에 나오게 될 땐 어떤 기분인가요? 홀가분한지 시원섭섭한지 조금은 공허한지 궁금해요. 2년 전부터 준비한 곡들? 네, 이 앨범에 이제 그대가 있다면이라는 곡이랑 그런 사람이라는 곡이 2년 정도 전부터 이미 작업을 하던 곡들이었어요. 네. 근데 시원섭섭함이나 뭐 공허하거나 이런 감정은 없고요. 오히려 홀가분하죠. 왜냐면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아끼던 곡들이어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저와 회사 사람들만 사실 듣던 곡들이었으니까 빨리 더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홀가분하고 좀 그런 정말 다행이다. 드디어 나오게 되었구나. 드디어. 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요 곡들도 그러면 제목을 못 짓고 있던 혹시 곡들이었나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제 이 곡은 그 두 곡은 이제 제가 만든 곡이 아니라 그대가 있다면이란 곡은 놀이플레이 권순관 씨께서 저에게 주신 곡이고 그런 사람은 이제 뮤지션 헨이라는 분께서 저에게 주신 곡인데
그때부터 제목은 거의 사실 정해져 음.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해키님은요, 혹시 노래하다가 곡에 푹 빠져서 울컥하는 순간은 없나요? 이번 앨범에서도 듣다가 아니면 부르다가 울컥했던 곡이 있는지요? 근데 있는 것 같아요. 종종 있어요. 자주는 아닌데 특히 공연할 때 많이 그러고 어, 공연은 녹음이랑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좀 어렵지만 같은 공간에 채워져 있는 관객들한테서 오히려 에너지를 받고 음, 그 분위기라는 게 되게 달라서 오히려 울컥하는 순간이 많다면 공연일 때가 많고 어, 녹음할 때도 있긴 있어요. 이번 앨범에 있었나? 이번 앨범에서는 그 1번 트랙에 봄을 지나며라는 곡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브릿지 파트가 지나고 마지막 후렴을 부를 때 이렇게 전조가 되면서 이제 그렇게 막 확 클라이막스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부를 때 되게 좀 울컥하더라고요. 어떤 부분, 혹시 살짝만, 어, 살짝만 들려줄 수 있나요? 어떤 부분인지? 지금쯤 그댄 괜찮아졌나요? 눈부신 날들이 멀어져만 가네요. 나 없이도 잘 지내고 있을지 괜한 걱정이죠. 너무 예뻤던 봄을 지나며 뭐 이런 근데 마지막 파트인데 어, 그 가사가 좀 참 슬프더라고요. 가사도 그렇고 네. 정승환 씨의 목소리로 또 들으니까 뭔가 듣는 입장에서도 이거 와, 진짜 울컥할 만하네요. 네, 또 와. 반주도 너무 이렇게 악기 녹음들도 너무 예쁘게 잘 음.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랑님은요, 마지막 트랙인 러브레터가 원래 제목이 없던 곡이잖아요. 네. 러브레터라는 제목이 나오기까지 또 다른 후보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요 곡이 아이유 씨가 선물해준 네, 맞아요. 곡이죠. 이 곡은 사실 제목이 맞아요.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저희끼리는 편하게 골목길이라고 불렀어요. 첫 음, 가사가 골목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작업할 때 야, 골목길 기타 뭐 이렇게 뭐 골목길 녹음해야지. 막 음. 골목길 계속 이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를 오고 가서 골목길이라고 저희는 불렀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의미 있는 제목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아이유 선배님께서 러브레터라고 또 지어주셨죠. 아니, 보니까 아이유 씨가 인스타그램에 승환 씨랑 카톡했던 내용을 올리셨더라고요. 승환 씨가 뭐 다른 제목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아이유 씨가 1번이 러브레터라면서 이유를 되게 길게 적어주셨던데 그러면 뭐 2번, 3번도 있었던 건가요? 다른 후보들?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러브레터가 워낙 강력했어서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어, 당장. 그리고 이게 제가 저랑 오. 내용을 주고받았던 게 아니라 네. 저희 프로듀서 친구랑 같이 주고받았던 문자 아, 내용이어서 근데 승환 씨가 아니었군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기억은 지금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아, 이 노래 녹음할 때도 좀 울컥했던 것 같네요. 예. 어. 이 완성된 곡을 다 녹음되고 나서 아이유 씨가 듣고 나서 혹시 뭐 피드백이나 어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있었나요? 다 만들고 나서 그 중간에도 이제 뭐 편곡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그 의논을 하고 그랬는데 음, 다 만들고 나서는 좋다고 좋다. 고맙다고 이렇게 또 해주셨어요. 막 이번에는 특별히 어떤 되게 구체적인 피드백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를 좀 믿어주시고 음, 승환 씨가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거예요라고 좀 이렇게 지지해 주셨던 편이었던 아, 것 같아요. 역시 믿고 맡겼더니 이런 또 명곡이 나왔습니다. 우쭈쭈쭈 우리 환희님이요. 승환님 러브레터에서 휘파람 라이브 할 때요. 첫음이 안 나올까봐 조마조마하진 않나요? 아, 휘파람 원래 잘 부는 편이세요? 원래 잘 못 불어요. 잘 못 부는데 이게 가사에서도 이제 형편없는 휘파람 이런 가사가 나와서 좀 잘 못 부르는 게 오히려 이게 감정이 더 살겠다. 음, 너무 잘 불러도 약간 서툰 휘파람 소리가 더 이렇게 감정적으로 들리겠다 해서 제가 부르게 됐는데
라이브 할 때 첫 음보다는 그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이 음이 있거든요. 거기가 좀 고음이에요. 네. 거기가 항상 잘 안 올라가서 거기 할 때가 좀 조마조마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서툰 것도 하나의 매력이니까 서툰 네, 휘파람. 네. 자, 정승환의 새 앨범 중에서 이 러브레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휘파람 얘기를 또 했으니까 휘파람 소리 짧게만 서툰 휘파람 짧게만 들려주시면 노래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요? 네. 네, 정승환 씨의 새 앨범 중에서 러브레터 듣고 왔습니다. 승환 씨 앞으로 청취자분들께서 질문이랑 또 특히 승환 씨한테 이런 거 부탁해달라는 사연들이 정말 많이 왔거든요. 하나씩 좀 만나볼게요. 야시현정님이 인터뷰에서 콜라보하고 싶은 가수로 개그맨 지석진 씨를 꼽았는데요. 지석진 씨가 그 가수 기사 보시고 SNS로 진짜요? 네, 승환을 만날까라고 제안하셨던데 그에 대한 화답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모르셨어요? 지금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찾아보세요. SNS로 승환을 만날까라고 해서 또 궁금해하셨거든요. 많은 아니, 분들이. 예, 저 근데 정말 진지하게 네. 사실 저는 지석진 선배님께서 가수를 하셨었다는 걸 죄송하게도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른 방송에서 이제 예능에서 이제 노래를 요즘에 하고 계시잖아요, 그룹으로. 네. 처음에 그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거 하실 때 저는 지석진 선배님이신 줄도 모르고 그냥 목소리로만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그때 유재하 선배님의 아마 사랑하기 때문에를 부르셨던 것 같은데 와 이거는 무조건 가수다. 이건 진짜 이건 정말 발라드를 정말 잘 부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디테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지석진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후로도 이제 그 노래하시는 걸 이렇게 몇 번 들었는데 그 방송에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목소리였어요. 처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요즘 막 음원도 나오잖아요. 근데 네. 지석진 선배님 파트가 유독 저는 되게 정말 막 너무 좋다 이러면서 듣고 있었는데 예, 뭐 어떻게 좋은 기회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예, 뭐 근데 정말 저는 정말 좋아하는 목소리입니다. 예, 저도 놀랐어요. 노래하시는 모습을 제가 뵌 적이 없어서. 모르고 계셨다고 하니까 혹시 뭐 지석진 씨나 지인분들이 듣고 계시다면 승환 씨가 못 보셨대요. 여기 해시태그까지 몰랐어요. 컴백 축하합니다. 해시태그 5마디 이렇게까지 진짜로요? 남겨주셨거든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들어가서 한번 봐보세요. 네네. 정승환의 매일 다시 봄님은 승환님 앨범 나온 지 얼마 안 된 와중에 최준님과 콜라보 소식이 있더라고요. 아직 발매 전이지만 어떤 곡인지 약간의 스포나 감상 포인트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이거 그 니곡내곡 출연하셨을 때 댓글에 있어서 봤어요. 6월 16일인가? 14일이요. 예. 네, 14일에 콜라보 곡이 나온다고. 맞아요. 일단 그 최준의 니곡내곡 출연 얘기부터 좀 할까요? 이바보야를 그때 부르셨었잖아요. 네. 뭐 정승환은 CD를 삼켰고 최준은 정승환을 삼켰다. 반응이 엄청 폭발적이었는데 어떻게 콜라보 하게 되신 거예요? 콜라보를 하게 된 건 사실 제가 오랜 팬이었었어요. 최준님과 최준님과 오랫동안 함께 하셨던 그 크루? 그 패밀리들의 오랜 팬이었어요. 네. 요즘에 정말 다들 한 분 한 분 다 핫하신데 완전. 괜히 제가 아무런 것도 보탠 게 없음에도 너무 기분 좋게 요즘 이렇게 또 응원 여전히 보내고 있는데 이제 제가 오랫동안 응원했던 어떤 성덕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같이 함께 하게 되었고 그 시간 그날을 계기로 이제 최준님께서 음악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진지하시더라고요. 정말요? 진지하게 정말 있으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러브콜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네, 제가 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스포를 어디서부터 얼마까지가 가능한지 저도 사실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한 가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더 궁금하잖아요. 정말로 정말 최준님의 그 목소리는
그러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이게 딱 처음에 들으셨을 때 첫 소절 들으실 때는 모두가 웃으실 거예요. 네. 근데 마지막엔 모두가 울고 계실 거예요. 그래요? 어떡해. 네, 정말 딱 그 얘기만 드리고 싶고요. 상상이 안 돼요. 곡도 정말 좋습니다. 발라드인 거죠? 예, 발라드. 네, 어떡해. 너무 기대됩니다. 딱 그 정도의 스포만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니 니곡 내곡에서 정승환 씨 편이 많은 분들이 최애 편이라고 이 니곡 그래요? 내곡 중에 네 그런 댓글이 진짜 많고 제일 재밌다고. 그래서 진짜 곡을 거의 뺏길 뻔 하셨는데 뺏겼어요. 거의 뺏긴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마어마하셨죠 최준님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분. 니 유행어 내 유행어 느낌으로 그럼 여기서 한번 최준 씨 유행어 한번 뺏어 볼까요? 그래요? 어떻게 하지? 뭐 예쁘다 뭐. 이거 제가 성대모사는 정말 못해서 뭐 이게 약간 코맹맹이 소리 내시는데 네. 우리 누나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하루도 못하겠는데 잠깐만. 수고했어요. 잘 자. 내일도 내 생각만 하기로 약속. 이렇게 웃으시거든요. 웃는 것까지. 제가 이 비슷했어, 흉내를 잘 못 비슷했어. 내겠어가지고. 좀 더 네. 분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준님의 유행어 빼앗으시려면. 네. 마침 승환이와 맥주 먹고 싶다님이 이런 사연 주셨었거든요. 승환님 최준님 톤으로 오글 멘트. 네. 누나도 심정에 스며들 수 있게 진심을 담아서 우리 누나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잘 자. 내일도 내 생각만 하기로 약속. 그러면 요거 촬영 카메라 한 번만 보고 마지막 약속 한 번 더, 번만. 예. 네. 그 톤을 어떻게 내야 되는 거지? 잠깐만요. 우리 누나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잘 자. 내일도 내 생각만 하기로 약속. 좀 더 좋았어요. 연구를 좀 더 해야겠네요. 재밌었습니다. 네. 승환아 밥 먹자님은 랭보정 승환님 자작시 써놓은 거 많으시죠? 시집 언제쯤 내주실 건가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승환님의 이건 안 자작시 되는데. 손톱이 알던 시간 왜요? 낭송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왜요? 어떤 시인데요? 이거는 정말 창피한데. 왜요? 어떤 시이길래? 제가 그 시를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시집은 가당치도 않고요. 왜냐면은 그냥 제가 혼자서 습작 정도지 시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지만 이거는 제가 고등학생 때 썼던 시여서 네. 야, 이거는 정말 이게 근데 공개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희 제작진이 또 어렵게 이게 찾아왔네요. 저희 그 팬카페 카페에 올라온 시인데 네. 어떤 마음으로 썼던 시죠? 고등학생 때? 기억도 안 나요. 그냥 그때 자아도취 돼가지고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읽을까요? 뭐 네, 말씀하셨으니까. 살짝만 낭송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어느 자락에 남몰래 숨어있을 차마 열어보지 못한 마음들이 줄줄이 어디선가 반갑게 고개를 들어 올릴 테니 그땐 제법 귀엽게 고개를 내민 너의 모든 이름들을 나는 또 한 번 끌어안을 테니 어디선가 우리가 동시에 웃음 지을 수 있다면 너도 어디선가 나라는 시간을 입술로 안아주기를. 이런 건데 어떻게 고등학생의 감성으로 이런 게 가능하죠? 나라는 그냥 시간을 입술로 안아주기를. 이상한 놈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혈기왕성해가지고. 언젠가 시집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습작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지구상에서 태워버리고 싶네요. 이 시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 사촌 형이 아마 그 카페에다가 올리신 걸로 제가 얼핏 기억하는데 어렴풋이. 본인이 올리신 게 또 아니고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올렸나 모르겠네요. 네. 저희가 또 나중에 듣다 스르륵이라고 책소 나오는 코너가 있는데 소개하는 나중에 책을 발표하시게 된다면 시집을 작가님으로 한번 초청을 하겠습니다. 네. 무부승환님은 안테나 박보검과 춤신추멍이라는 별명 중에 더 듣고 싶은 별명은? 그리고 요즘 춤 욕심이 있는 것 같던데 장안의 화제인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혼자서 몰래 연습해 본 적 있죠? 있다면 보여주기. 해석하기도 없네요. 아니 승환 한 씨가 번이라도 출신 연습해볼 걸. 태민이 무브가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그건 제가 아니에요. 롤리는 정말 뭐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요? 네, 롤리는 없고. 네. 예. 최근에 기억이 나는 뭐 춤이나 지금 하라고요 여기서? 살짝만 뭐 포인트 안무 정도만
앉아서 살짝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 그 무부춤에 네. 그런 춤이 있어요. 이렇게 저는 비둘기 춤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네. 태민 씨랑 저랑 비교를 할 수 없겠지만 엄연히 있는 존재하는 춤. 비둘기춤? 어떤 다만 부분이지? 다만 제가 췄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한 거지. 약간 이렇게 상체를 이렇게 숙이시고 어깨와 목을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춤이거든요. 이 춤을 제가 했더니 사람들이 다 저를 이렇게 조롱하시더라고요. 비둘기 밥 먹자. 약간 네, 약간 비둘기 춤이라고. 근데 이런 게 진짜 있어요. 잘 그래? 보시면 태민 씨 추시는 건 물론 그 선과 이런 거 따라갈 수 없지만 어떤 그 포인트는 그 뉘앙스는 항상 제가 잘 살리는 편입니다. 이름 잘 지은 것 같아. 비둘기춤. 네. 자, 이쯤에서 또 승환 씨의 추천곡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숲디 느낌으로 승환 씨가 추천곡을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노래를 바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가져오셨죠? 최근에 나온 신곡이죠.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댄스곡을? 네. 근데 저는 최근에 이 곡을 좀 나중에 뒤늦게 들었어요. 근데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이거 누구냐 봤더니 이제 SM의 에스파라는 또 걸그룹 분들의 음악이더라고요. 근데 이 곡이 원래 분노의 질주였나? 어떤 영화 OST의 약간 리메이크 버전 같은 느낌인데 원곡이랑 조금 다른 파트도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없는 그 구성 파트가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여러 가지 사운드도 그렇고요. 그 베이스 기타 나오는 리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독성이 강한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춤도 되게 중독성이 강하고 이거 네, 디귿춤 이렇게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근데 막 그 중간에 곡 후반부에 나오는 되게 좀 이질적인 맞아. 그 파트가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있어요. 거기도 너무 전 되게 너무 멋있다 하면서 요즘에 정말 즐겨 듣고 있는 곡입니다. 좋습니다. 네. 에스파의 넥스 레벨 정승환 씨의 추천곡 바로 듣고 올게요. KBS 쿨 FM 설레는 밤 박소연입니다. 설레는 초대석. 오늘 정승환 씨와 함께 했는데요. 벌써 보내드릴 시간이 됐네요. 승환 씨 오늘 저희 설밤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일단 되게 반가운 시간대에 이렇게 또 인사드릴 수 있어서 아마 음악의 숲을 기억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반갑게 들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리고 이번 활동하면서 가장 좀 이렇게 숲디스럽게 좀 차분하게 했던 또 라디오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반가웠습니다.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 질문 요거 하나만 드려볼게요. 네. 스윗가이 싱님의 질문인데 음악 외에 승환님을 설레게 하는 일은 뭔가요? 아니, 원래 오늘 제가 약간 조금 톤이 좀 달랐어요. 평소랑. 오늘 약간 요즘- 숲디 느낌으로 요즘에 좀 오랜만에. 되게 제가 잔망을 진짜 많이 떨거든요. 근데 네. 방금 이 질문을 듣자마자 제 안에서 그냥 정말 무의식으로 그냥 어떤 의식을 거치지 않고 나왔던 대답이 제 스스로가 너무 웃겨서 왜 뭔데요? 이게 원래 다른 라디오였으면 이제 막 좀 이렇게 하하호 웃고 하면서 뭐 설레게 하는 일은 뭔가 하면 너요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최준이 여기서는 힘이 못 하겠어가지고 진지하게 대답을 음악 외에 승환이 저를 설레게 하는 일들 많죠. 뭐 휴식도 있고 뭐 음악이 저를 설레게 하나? 아무튼 저는 춤? 춤이 저를 설레게 합니다. 요즘에 또 너도 연기도 되게 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연기도요. 정말 일취월장한 저희 연기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끝곡으로 정승환의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들으면서 승환 씨 보내드릴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신곡 나오면 설레는 밤 네. 와주실 거죠? 또 불러주시면 또 나오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요. 저는 2부로 넘어가 있을게요. 살랑 춤추는